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온 전미옥입니다. 안경을 좀 쓸게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멀리서 왔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시각장애인 사급을 받으면서 1년 전에 이제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 외에 쉴 새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갖고 가야 될 반려동물이겠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힘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존재에 대해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감추고 또 안 그런 척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솔직하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그만두시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치를 두는 그런 중요한 일,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점점점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자신이 드릴게요. 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힘드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시력을 잃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듣기로는 그 고통과 함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것도 힘드신 게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남편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되면 문득문득 내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럼 저에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뭘 질문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일어나신 때는 이유가 있으셔서 일어나셨을 텐데, 저에게 딱 이렇게 칼로 그 수술 부위를 딱 대듯이 대시고 싶은 질문을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짐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오케이, 좋습니다. 것으로 회복해야 할지.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일입니다. 사람들을?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오케이. 자, 우리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삶의 힘든 무게를 갖고 하셨는데, 전 이게 저희가 평생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질문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예리하게 이걸 이렇게 칼로 경계를 그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남한테 되게 어떤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질문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남에게 선생님이 뭐가 점점 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고 있고 짐이 되고 있고 누군가의 성장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고 누군가의 삶에 내가 자꾸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을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쓸만하다는 말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 내가 쓸만하다. 근데 이제는 쓸만하지가 않아지고 오히려 남한테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나는 아예 쓸모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 가치 없는 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버리고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인간의 자동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인생에서 되게 좋은 질문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용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도움을 이젠 좀 받으셔라. 그래도 괜찮다. 어떻게 봤습니까? 선생님.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한 것도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질문을 한 것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너끈하게 받아야 돼요. 너끈하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도 힘든데 나 질문 이거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 안 괜히 하는데. 곤란한 질문한 거 아니야. 분위기 엄청 쌓여졌는데. 이러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넘어지세요. 뒤에서 받아줄게요. 사람들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요. 저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번에 탁 깨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 다 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근데 나는 이놈들을 믿지 않아. 나는 이놈들을 믿지 않아. 나 그럼 못 넘어지겠어. 그리고 넘어져도요. 내가 힘주고 넘어지면 이 사람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네도 다쳐요. 힘은 최대한 빼고 넘어져야 돼요. 신앙을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힘을 빼고 그분께 이렇게 맡기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힘을. 근데 아마 선생님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실 거예요. 주님, 최소한의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도 양심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안 좋아지고. 약간 비양심적이 되세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그리고 몸의 힘을 좀 더 빼고 남편이 그걸 받아준다면 남편에게 조금 이렇게 의뢰하십시오. 남편은 선생님을 좀 받아줍니까? 완전히요. 그 봐보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힘 빼고 이렇게 몸을 맡기십시오. 자주 보질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자기를 지금은 도와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건 누군가에게 선생님의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남한테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소중하다는 것. 그게 아마 그 신앙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절대적 메시지일 겁니다. 네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아마 그건 선생님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알게 될 거거든요. 진짜 좋은 부모면요. 자기 아이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아이의 존재로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네가 대단한 어떤 성과를 못 내도 엄마는 너하고 끊을 수 없는 사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설거지는 해볼게요. 엄마 그래도 저 양심 있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저를 마냥 받아들이신다고 그러시는데 저 알바라도 해볼게요. 자꾸 이러면서 애가 엄마 품에 안겨야 될 때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엄마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아이처럼 안겨야 될 때입니다. 신의 품에, 남편의 품에, 삶의 품에.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눈의 치료도 기왕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는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책임에 조금 얹혀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더 진짜 남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마음으로 남 도와주는 건 나중에 끝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움 받을 때니까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의 도움도 받고 남편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보, 고맙고 미안해. 고맙고 미안해. 지금은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게. 기쁘게. 그리고 내가 나중에 힘이 또 생기면 그때 당신 버리지 않고 내가 뭐 잘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은 내가 당신한테 조금 기댈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제가 당신께 좀 기대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의 걸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그 묘한 신경의 정신이 선생님을 계속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겁니다. 넘어질 땐 아예 넘어지십시오. 힘 다 빼고. 그러면 뒤에서 받는 사람이 훨씬 잘 받아줄 거고, 그리고 아, 삶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눈은 잃어도 새로운 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눈도 잃고 그 눈도 잃으면 완전 손해입니다. 지금 눈을 조금 닫고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여러분 가끔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계속 버팅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쉴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부처님한테 힘들다고 하든 하나님께 하든 아니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힘들다고 하든 아니면 동물에게라도 하든 그게 안 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에게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힘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너 힘드니? 그래, 힘들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살았는데 그지같이 사는 겁니다. 목숨만 붙어 있고 살만 찌고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 더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건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죽는 것보다 힘드니까 죽어서 쉬고 싶은 겁니다. 죽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살고 싶고 저도 살고 싶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살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력이 없어지고 남에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선생님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남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 사람에겐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눈도 몸의 눈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